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강릉시장 후보로 무소속으로 나서신 김한근 후보 나오셨습니다. 후보님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강릉시장 후보 기호 4번 김한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예. 내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오늘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기 오늘은, 오시기까지. 오전에 이제 거리 인사하고 네. 또 종교 행사 가서 인사드리고 또 조금 전까지는 강릉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구한전 앞에 거기서 거리 인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시민들이요? 후보님이 시민들이요? 느끼는 네. 체감 정도가 어떤지. 제가 일한 만큼 4년간 일한 만큼 반응을 주시는 거죠. 네. 반갑게 맞아 주시던가요? 예, 반갑게 맞아주고 계십니다. 네. 네. 자, 뭐 많이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예. 이제 뭐, 체력 관리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체력 그냥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그냥 네. 이제 끈기 있게 좀 이렇게 속어로 얘기하면 깡으로 버티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신력으로 버티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좀 이제 고급스럽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후보님, 저기 오늘 그 다른 후보, 네네. 김우영 후보하고 정명희 네네네. 후보가 뭐 임명희 임명희 후보가 임명희 후보가 뭐 이렇게 네. 나중에 공동정부에 관한 공동시정부. 뭐 네. 그런 구상을 내놨는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무원, 얘기 들으셨습니까? 전혀 얘기를 못 들었고요. 예. 그냥 저는 제 길 가기가 바빠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러고 이게 장관 임명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시장은 그건 정말 행정적으로 저는 좀 전시 선거용 정치라고 보여주기고 왜냐하면 그 장관을 새로 임명하고 이런 거 시장 외에는 선출직이 없어요. 임명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서 적재적소에 써야 되는 거지 무슨 시정부에서 공동을 합니까? 그는 그냥 외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정책 보좌한다든가 고문을 임명한다든가 협력관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거지. 어쨌든 지방정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들 부시장부터 당장 이제 소위 말해서 일반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쓰는 거기 때문에 공동을 구성한다는 정책적인 연대는 가능하겠죠. 그 이상 의미 전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선거신 거죠? 네네네. 예. 첫 번째하고 좀 정당 얘기는 공천 관련한 정당 네네.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네네. 두 번째 선거에 나서시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선거는 할 때마다 좀 힘들고 다른 사람들하고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4년 전에도 시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정확하게 일주일 전 여론조사에서 제가 25%, 상대 후보가 40%였고 결과를 일주일 뒤에 나오니까 제가 43%, 상대 후보가 34%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을 하고 시민들의 마음은 정말 알 수가 없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비춰보면 불과 일주일 전인데 시민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 제가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다 그러는데 그조차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최후까지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 지금 말씀하신 공표된 자료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네네. 뉴스핌이 마지막 여론조사 언론이고요. 네. 저희들이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네네. 말씀하셨던 언론사 대로 합동 여론조사고 합동 정확하게 지난번이고 마지막 24일, 25일 뉴스핌이라는 인터넷 언론에서 한 그건 1% 정도 제가 앞섰다고 얘기하는데 여론조사된 공표된 자료들을 믿지 않으신다라고 했지만 여론의 추이에 참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추세를 보는 거죠. 그렇죠. 추세가 이제 여론이라는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여론은 그야말로 이제 숫자에 불과하고 올라가는 추세냐 아니면 정체되느냐 내려가는 추세냐 이런 추세는 파악하는 데는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여론 평가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지난 4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결국은 그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거든요. 네. 어떻게 불과 일주일 전에 여론조사가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오냐. 하프 게임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강릉 시민들이 굉장히 현명하다는 거고 전략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전에 말씀하신 걸 참고용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걸 고려해 볼 네네네. 때 지금 참고용으로. 이번에도 시민들을 믿고 네네. 현명한 그렇습니다.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습니다. 네. 후보님은 네네. 믿고 계신다 이런 취지로 네네. 들립니다. 예. 네네. 현직이라서 네네. 이런 선거에 나서서 좀 유리한 면들도 있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제로 또 선거운동 기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는지 좀 궁금도 하고요. 현직의 프리미엄은 공천 때만 유입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전까지 그러니까 전국에서가 현직 중에서는 공천에 유일하게 탈락한 건데 그런 면에서 현직이 도움이 되는 거지 일단 선거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네네. 4년 동안 이렇게 선출직으로 한번 뽑히셔가지고 네네. 4년 동안 시정을 한번 맡아보셨단 말이에요. 네네. 가장 뿌듯했던 순간 그리고 이건 아쉬웠다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뭐 가장 뿌듯했던 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이기었을 때죠. 그런 비유를 드는데 우리가 이제 국내 ITS 후보 도시로 대구를 꺾고 선정이 됐을 때 기존에 서울, 부산이 했고 네. 또 경쟁했던 도시가 뭐 대구, 부천, 서울 뭐 이런 등등의 광주 등등의 후보 도시들을 있는데 쟁쟁한 광역 도시들을 정말 무명의 작은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사례가 없고 국내 후보 도시가 돼서 이제 또 우리가 타이베이랑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랑 경쟁을 이제 하고는 있고 9월달에 하는데 어쨌든 드라마틱한 게 좋잖아요. 네, 이제 다들 예상을 대구 광역시가 한다 또는 뭐 비교가 안 된다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가 가장 보람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관광 거점 도시, 법정 문화 도시에 동시에 선정이 됐을 때 뭐 이럴 때는 하여튼 뭐 예산을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강릉의 어떤 자긍심이죠. 강릉의 이제 어떤 그 문향 예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이런 그런 순간에 기뻤고 또 이제 뭐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제가 고소고발 한 7건 당했고 그중에 이제 마지막 재판 간 거는 이제 첫날 다음날 이제 인사했던 부분이 마지막 무죄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마무리돼서 무죄가 됐는데 그러니까 시정에 대해서 그냥 정치적인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굳이 법정으로까지 계속 끌고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할 때 그런 것이 이제 저는 정적인 속성을 가진 정치인의 성격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불려다니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피곤한 일이죠. 뭐 솔직히 말해서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황제 예방접종 또 고소 고발해서 또 그때 시에 보건소의 직원들이 왔다 갔다 했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CCTV 이미 행자부에서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또 고소고발해서 또 CCTV 관사에 설치한 거 또는 뭐 등등 뭐 공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때 이명주 씨 공연을 또 고발했는데 그런 걸 그럼 그 예술을 하는 조수미 씨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공연들을 하고 앞으로 할 때마다 다 그럼 공개 경쟁해야 되는 건지 뭐 그런 등등의 수없이 많은 정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 물적, 심적 이런 피곤함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이제 그런 와중에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시장으로 제가 부덕해서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끼쳐드린 게 송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저 우리 후보님 나오셨다니까 보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뭐 저희 조회가 네네. 이 낮 시간이다 보니까 네네네.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 좀 적어요. 근데 네네. 나중에 이제 조회를 네네네. 하시는데 선거 끝나고 많이 예. 보시겠을 것 같아요. 방송 끝나고 많이 보여주죠. 네네. 예, 컬러 킹께서 네네. 얼굴이 많이 타셨네요. 예, 걱정하시네. 아, 예. 네. 아이고 이게 참. 평소에 피부가 네, 하얀 편이신가요? 아주 하얀 편은 아니고요. 네. 그냥 열심히 한 반증이라고. 음, 아무래도 이제 거리에 많이 서 있게 되니까 또 음. 머리도 좀 짧은 영향도 있을 거예요. 젊어지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저는 뭐 종종 했으니까. 그거는 뭐 아주 정말 격려의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사실은 예. 머리 빡빡 깎으려 그랬죠. 아, 그러셨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예. 삭발 저항을 한번 해보려고. 왜냐하면 며칠 전에 그런 했는데 하도 마타도가 심하고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이런 선거판 진저리가 나니까 그냥 밀락을 했는데 시민들이 좀 알아주십사 하고 제 이제 진심도 보이고 또 뭐 얼마 며칠 그전에는 뭐 저는 주차도 모르는 내용도 모르는 거 갖고 고발했더라고요. 그 뭐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뭐 그쪽 진영에서 좀 뿌리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체의 흑색 선전 네거티브 안 하겠다 선언도 했고 실제로 TV 토론에서 어떤 후보도 제가 공격하지 않았고 많죠 제보 들어온 거. 근데 좀 현직 시장이기도 하고 좀 유치하잖아요. 이게 강릉의 선거판이 계속해서 뻔한 사람들끼리 강릉에서 앞으로 안 보고 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선거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책적인 부분 나머지 공격할 것들은 나중에 별도로 기자회견 하시라 이거죠. 왜 귀중한 공중파 그다음에 시민들의 정말 기대감 이런 것들을 그 방송 시간 낭비해 가면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그러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깎으려고 그랬는데 혐오 방송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스포츠로 최대한 짧게 잘란 거죠. 지금 좀 기른 편입니다. 일주일 지나서. 후보님 듣기에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선거는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겨야죠. 네.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네네. 흠집 내기, 네네. 마타도 네네. 이런 거에 선거에 지시면 속상하실 텐데 네네. 이거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단편 적인 요즘 시민들이요 정말 수준 높습니다. 정말 요즘 검색할 거 다 검색하고요. 볼 거 다 보고 평가할 거 다 하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런 정도 민도들은 우리가 다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을 해서 정책만 해도 사실은 이게 방송 시간이 TV 각 방송 3번 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할 땐 5번 했어요. 근데 3번 하는데 1시간이거든요. 마지막 선거 법정 토론만 1시간 반 했는데 이것도 2명이서 하면 원주처럼 조금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4명이서 나와서 본인에게 할당된 거 10분 얘기하는데 다 따지고 보면 사회자 말씀 빼고 또 혼자 얘기하는 거 자기 포함한 10분 중에 본인 혼자 얘기하는 공약 한 3, 4분 5분 빼고 나면 나머지 한 4분 동안 가지고 자유 토론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후보 평가가 됩니까? 좀 모자라죠. 네. 강릉시장 후보자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4분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엄정하게 정책 평가하기도 사실은 수준 평가 소위 말해서 정책 평가라는 것보다 수준 평가죠. 제 네, 마음도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마타도 없이 정책 네, 대비해야 네, 된다. 네, 자질 네. 검증해야 그렇습니다.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댓글 또 네. 또 달리네요. 보니까 후보님 유세 차량이 새빨 같은데 노리셨나요? 흐흐흐 하셨는데 빨간 건 아니고 지금 글씨도 뭐 마찬가지로 색깔 파란 거 쓰면 또 민주당 또 간다고 얘기하니까 올라와서 빡빡 밀라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네. 빨간색이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그 뒤에는 또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그렇네요. 섞어 있기 때문에 또 저는 백색도 썼고 뭐 그런 거 연연 안 하고 뭐 넥타이는 지금 그냥 특별하게 없는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고요. 사람을 자체로 봐주시는 게
선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흔히들 제가 이제 기호 4번인데 제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강릉시민들 정말 위대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먹고 들어가는 기호표, 소위 말해서 묻지마 투표가 있거든요. 그냥 그 당이 좋아. 근데 시정은요. 시장은 살림 사는 사람이죠. 국회의원 뽑는 게 아니거든요. 당장 예산 집행해야 되고 그잖아요. 그죠? 인허가 해야 되고 주민등록 등초본 내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무슨 예를 들어서 정당의 색깔, 정치적인 이념, 보수 진보가 뭐가 중요합니까?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든지 쥐 잘 잡는 고양이가 중요하고 흥묘백묘죠. 더 중요한 것은 선거 끝나면 행정가인 시장은 그야말로 행정가로 돌아가는 거죠. 누구도 어떤 시민이라고 저를 지지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시민이라고 할지라도 제외할 수 있습니까? 수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정가가 되는 겁니다. 4년 동안은. 딱 그러고 다시 선거 나오면 또 정당 공천 제도라는 시스템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논의가 이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는 정당 공천을 배제하자라는 논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 달 것이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제도 개혁이 안 일어나는 것뿐이지. 저는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거기에 승리를 기쁨을 만끽하고 야 내가 지지하는 이념의 색깔에 가진 정당의 후보자가 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 열심히 하고 시민들을 잘 챙기고 그 다음에 재난 안전 잘 막고 그 다음에 산불 잘 막고 태풍 잘 막고 코로나 잘 막고 이런 시장 그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댓글 한 개만 더 보고 정현수님이 역시 훌륭하십니다라고 댓글 다셨고 불타는 내 마음님이 혹시 토론회 끝나고 임 후보님과 악수하셨나요? 물어보시는데 악수하셨나요?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끝나고 기념 촬영 이렇게 하기 전에 시작할 때 하죠. 했었고. 시작할 때 하셨고요. 네, 별 기억을 다시 보기 있으니까요. 네, 유튜브에 저희 다시 보기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후보님이 기억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마지막 법정 토론 때는 못 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하나 질문은 좀 이따가 제가 질문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천 얘기 자꾸 중간중간에 네, 나왔는데 네. 공천에 대한 아쉬움 네. 아직 남아 있죠? 별로 이제 선거인 막판이기 때문에 초반이면 제가 거품 네. 몰고 얘기하겠는데 이제 뭐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네. 지금은 시민을 보고 털어-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이미 거기서-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굳이 유튜브에서까지 리바이브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네. 들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토론회 과정에서는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네. 좀 비판도 있고 그랬잖아요. 김원규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 본인도 옛날에 언급된- 그랬어요. 본인도 나왔고 뛰쳐나와서 네. 그 기억력이 별로 없으신가 보네. 그죠? 2차 최초에 할 때 중간에 방송 토론하다가 뛰쳐나갈 때가 무소속으로 나갔다는. 네,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네, 그때도 뛰쳐나가서 네. 본인이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논외라는 거죠. 네. 네. 이미 제가 이제 다른 사람 이미-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또 네거티브 안 하기로 아까 했기 말씀하신 때문에 대로 굳이 이제 질문을 주셔서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캠프 멤버들은 캠프의 멤버들 탈당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만 나와서 하고 다 당적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스타파 댓글 보니 강릉의 권력 세력의 만행을 보고 걱정들 하는데 하면서 특권 충만을 위한 시정이 아닌 강릉시만을 위한 시장은 김한근 시장님일 듯 이런 의견도 내셨어요. 하여튼 힘내라는 응원을 많이 하십니다. 아이고, 네. 예, 제가 미리 드린 질문 중에 하나 네네. 좀 해볼까 해요. 네네. 후보님 뭐 지금 4년 동안 시정을 해오셨기 때문에 네네. 예,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진척되고 마무리되기를 원하실 텐데 네네. 그 가운데에서도 좀 내가 다시 시정을 맡게 되면 전력 투구하고 싶고 네네. 회복을 꼭 이루겠다라고 다짐 물론 공약들은 거의 다 이루어지는 네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약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공약이 있습니까? 네, 뭐 공약들 성격들이 다 어느 하나 공약들을 낼 때는 제가 이제 공약 이행률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변경을 한 것도 일부 노선 변경을 한 것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공약을 했고 아쉬운 부분은 뭐 남대천 부분 제가 했는데 지금 도립 하천이고 그 다음에 남대천을 본격 개발해 보려고 할 때 춘천 의암호 뗏목 떠내려간 위치에서 인명 피해가 생겨서 강원도에서 그게 도립 하천이거든요. 네. 도립 관리 하천에서 강원도에서 일체 모든 어떤 행위를 도립 관리 지역에서는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그래서 뭘 도립 관리하는데 뭘 하면 이제 피박 쓸까봐 이거 뭐 표현을 이게 좀 방송에 죄송한데 안 하니까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는데 다 불허가 됐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저는 이제 당장 9월에 LA에서 미국 LA에서 ITS 세계총회 후보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강릉의 한 50년 미래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제가 이뤄야 될 과제이고 당장 다음 달 7월 달에 실사단이 오거든요. 평가단이 평가 잘 받아야 되고 또 나승현 씨 제가 되면 바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PT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나승현 씨랑 같이 공동 PT를 제가 LA에서 직접 현지에서 제가 해야 되고 세계 후보 투표권을 가진 국가들하고 같이 PT를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8월 달에는 또 뭐 가서 또 득표 활동을 또 호주에 가서 해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이 있는데 이게 뭐 돈으로 따지면 수조 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 우리가 뭐 알지만 현대자동차, 테슬라 다 모빌리티거든요. 수소, 뭐 AI, 인공지능 등등 전부 다 미래 첨단 기술과 관련된 강릉이 세계 모델 도시가 되느냐 마느냐 하는 2025년 6년까지 그 모델 도시를 구축하느냐 특히 자율주행 아마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구간들을 우리가 강릉에서 직접 시민들 상대로 경포에서부터 강릉역까지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후보 도시가 선정이 되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활을 걸고 지금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ITS 네. 총회죠. 네네. 네, ITS 총회를 반드시 유치하는 걸 마무리 짓고 싶고 또 그 준비 과정을 시장님 손으로 후보님 네. 손으로 직접 뭐 네. 다음 임기 내에는 제가 총회 열리는 총회는 거 못 봅니다. 그렇죠. 네. 네. 다만 저는 이제 원래는 작년에 이제 함부르크에서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서 결정을 못 했으니까 저는 이게 좀 아쉬워요. 네. 좀 편하게 함부르크에서 결정이 됐으면 좀 홀가분하게 뭐 했을 텐데 여하튼 간에 그 가장 애착이 가는 공약은 ITS 네. 총회 유치. 네, 그 대통령께서도 강릉에서 공약 2개 딱 걸으셨거든요.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강릉 재진하고 동해선 동해선. 완강하겠다 하는 거 하고 ITS ITS. 세계총회 유치하겠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강릉에 오셔서 오라거리에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마 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서 지원할 겁니다. 지금 네, 실제로 외교부하고 국토교통부가 사활을 걸고 있고요. 네. 김정우님이 물어보셨네요. 제가 네네.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나중에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네네. 국민의힘으로 복당 뭐 하실 제가 건지. 그건 제가 예. 누차에 걸쳐서 밝혔고 무소속 출마할 때도 밝혔고 TV 토론 모두 발언에서도 항상 밝혔고 했는데 뭐 또 진영 후보자들은 뭐 그런 것도 가지고 공격도 했고 다른 또 진영에서 그런 뭐 밝고 깨끗한 국민의힘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지지를 네, 보내시네요. 네. 뭐 후보님 말고도 무소속으로 이렇게 출마하신 일부 후보 중에 그런 의사를 비치신 분들이 또 타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이제 애착에 가는 공약을 여쭤봤는데 네네. 또 제가 공약집 가져왔습니다. 예. 네. 공약집 이렇게 가져왔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네. 공약집을 왜 들고 왔냐? 우리가 취재한 것보다 유권자들이 네네. 접하는 게 이 공약집이기 때문에 가져왔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 공약 가운데 좀 더 이렇게 좀 정교화해서 네네. 좀 더 이제 세련하게 만들고 싶은 고치고 네. 싶은 그런 공약이 있습니까? 내가 공약집을- 이거 너무 네. 이게 좀 이 공약 너무 허술하게 만든 것 같아. 네. 여기는 사실은 제가 지금 다 하고 있던 것이고 그렇죠. 또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새로 넣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전면 65세 이상 전면 무료 탑승. 여기에 이제 대중교통 체계 전환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순환형으로 하고 바꾸는 문제들. 대중교통 체계 변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7월 1일 버스 이후죠. 그거는 이제 버스 저는 이제 결제하기는 7월 1일부터 네. 65세 이상은 지금은 이제 뭐 환승하고 이제 2회 뭐 이런 식의 뭐 제약이 좀 있는데 그걸 이제 65세 이상은 전혀 이제 돈을 안 내고 탄다는 거죠. 마실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조금 더 보완을 할 거는 뭐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페이지 수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공약집이라는 게 무한대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뭐 세부적인 걸 적어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공약집 겨우 넣을 수 있는 게 4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만 넣기도 바쁜 거죠. 네네. 아까 좀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도 다셨는데 네네네. 제가 이 질문은 제가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가장 부러운 상대 후보 공약 네, 그리고 상대 후보 공약이요? 칭찬하고 싶은 상대 후보 있습니까? 칭찬은 뭐 이번에 보니까 상대 후보 공약보다도 이거 강릉에서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우리 참모들한테도 야 이거 우리가 조금 너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시대 변하는거나 전략에 미처 캐치를 못했다. 요약집 내더라고요. 공약집. 김우영 후보님이 그래서 이제 아주 작게 공약집을 냈고 사실은 이 큰 공약집을 축소해서 예. 그래서 길에서 나눠주시더라고요. 지금 한 4일 정도 됐죠. 이게 이제 다른 교육감 후보도 한 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선거 비용 문제가 있어요. 선거 비용 문제가 이제 꼭 비용 범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없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저는 또 무소속이니까 기간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해서 딱 선거 기간이 5월 2일 날 제가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그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서 그 요약집을 나중에 딱 보고 만들고 싶다 이랬는데 참모진들이 늦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내면 법정 선거 비용 한도 초과하기 갈 수 있어서 이미 예산은 가계부는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할 때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좀 부러웠죠. 예. 네. 그리고 이건 좀 서울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서울에서 오셨잖아요. 네, 후보님도 서울에서 오셨잖아요. 내려온 지 꽤 돼갖고 벌써 저도 한 6년 되다 보니까 네 서울물 다 빼고 뭐 지금 공약보다도 칭찬 제가 부러운 공약 그다음에 칭찬하고 싶은 후보 여쭤봤는데 그 부분만 네. 다 비껴가신 거네요. 그건 굉장히 좋은 공약이에요. 사실은 어깨에다가 알프스 같이 이게 알프스를 뭐 이렇게 집을 위해 짓겠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어깨 산불이 나니까 저희들은 최초에 이제 초원지대 축 또는 골프장 이런 걸 만들어서 불길이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일정한 정도의 소위 이제 간극을 두려 그랬죠. 동해로 안 넘어가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뭐 데크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이 좀 산책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거기가 이제 사유지가 많고요. 그렇죠. 또 국유지 산림청이 관할한 산림청은 소유는 한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있지만 어쨌든 그 산불 피해 방지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좀 해볼 생각. 저는 이제 만약 되면 적극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예, 저 댓글 중에 네네. 김장유 이님이 투인가요? 당연히 복당하겠죠. 뭐 이러시면서 응원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정훈 님이 또 우리나라 선거가 왜 그리 추잡하고 혼탁해졌는지 아까 시장님 후보님 말씀하신 거에 공감하는 댓글을 다셨네요. 그리고요. 고맙습니다. 소음인가요? 소음인가요?
예, 워라거리 인상 깊은 유세의 팬이 되었습니다라는 아이고. 응원 메시지도 다셨어요. 자, 후보님 네네. 공약 얘기 해봤는데 네네네. 후보님의 강점 공약입니까 인물입니까 뭡니까? 저 강점 저는 강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네. 나를 찍어 후보님도 네. 뭐 이런 말씀 드리겠는데 동- 상품이잖아요. 이러면 동정표 아닌가요? 솔직한 얘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음. 지금 그 이제 표 중에 가장 막강한 표가 동정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할 때는 대전은요 이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표심이 움직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정표의 이면에 가보면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지. 뭐 또 출발의 선상에서는 기회를 똑같이 부여해 줘야지. 이런데 좀 이상한데 이런 데 대한 시민들의 어떤 어떻게 보면 평가였고 또 그런 게 이제 지금 이 선거의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정책과 후보의 능력과 그 다음에 자질 뭐 이런 거가 다 뒷전에 가고 있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실제로 길거리에서 제가 만나는 분위기입니다. 얘기하면 후보들은 온데간데 없고 공천이 뭐 그랬다며 이 얘기만 다니는 거예요. 그건 뭐 결국은 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건 좋은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게. 후보님 양해를 솔직하게. 구할게. 네. 저희가 한 30분 정도의 대담을 네네. 요청을 했는데 네네. 지금 벌써 30분 지났습니다. 네. 괜찮으십니까? 얘기하셔도 더 얘기하셔도 네, 다른 괜찮... 뭐 일정은 없고 저는 야,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 예, 저 이제, 상대 후보들에게도 그런 네네. 고지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만 네네. 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네. 이제 통과됐습니다. 네네. 아주 이제 굉장히 잘 됐죠. 제2도청사 우리는 특별자치도라는 것 속에 들어있는 제2도청사 신축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네. 영동지역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상이 돼야 된다고 이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후보들의 네. 향후에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도청사를 만드는 건 일단은 중요한 거는 재원입니다. 이미지죠. 재원. 네. 왜냐하면 청사를 부지를 마련해야 되고 기재부가 이제 시작을 하면 언젠간 되겠죠. 다만 이제 완전하게 어떤 가동이 될 때까지는 한 4, 5년 걸릴 텐데 부지 마련하고 청사 짓고 지금부터 하는데. 하더라도 네, 예, 그렇죠. 이렇게 당장 많은 시민들 도민들은 뭐 당장 설치할 당장 수 하면 내년부터 하는 기능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경자청이 동해시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동해 본부가 있으니까 두 개 기능 가지고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뭐 관광센터 같은 거는 우리 도에 시설이 있어요. 이미 강원 올림픽타운에 있죠. 예, 하키센터 있습니다. 오벌하고 하키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컨벤션 기능들을 바로 옮기면 되고 일부 사무실 임차하면 되고 동계올림픽 때처럼 건물 임차해 갖고 바로 하면 되고 뭐 그런 도지사의 의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능 분산을 하고 있다가 뭐 건물을 지으면 바로 한꺼번에 입주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얼마만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만약 문제 당선이 같고요. 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네, 강력하게 예, 요구해야죠. 예. 네. 후보님 댓글에 강릉 단호장 얘기가 자꾸 오네요. 네네. 오늘부터 강릉 단호 시작되잖아요. 네네. 강릉 단호장 유세 일정 있나요? 오시나요?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런 글이 막 올라오네요. 단호장 안에 들어가면 하도 술 먹고 끌고 가는 사람이 많아갖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단호장은 못 가고요. 다리 위에는 갈 텐데 밑에는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예. 죽음입니다. 술을 안 드시죠? 네. 아이고 선거 6월 때까지 술을 뭐 이거 또 이거 우리 저희 교회 목사님 방송 혹시 부르시면 혼나기 때문에 근데 네. 그 최소 택시부 광장에서는 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통 후보자들 이제 들은 뭐 그 밑에 이제 각 기관 단체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 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부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하시는데 저는 이제
현직 지금 아직도 제가 6월 말까지 그렇죠. 6월 말까지는 현직이시니까. 시장이니까 예. 그래서 또 제가 가면 정말 공무원들 또 불편해합니다. 예. 또 이거에 잠재적 갑질이 예. 되면 안 되니까. 현직이기 때문에 제가 네. 호칭을 할 때도 자꾸 시장님이 한두 마디 튀어나오는데 네. 여하튼 근데 이제 현직이십니다. 정확하게는 후보님이 맞죠. 공무 휴가 중인 예. 공무 휴가 중인 직무 정지 시장 시장. 뭐 이렇게 예. 하면 됩니다. 예. 자, 이 부분 하실 얘기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뭐 좀 지방선거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얘기가 좀 들어갔는데 네네. 공공기관 이전 제2혁신도시 네네. 설치에 대한 부분 이거 나중에 이슈가 되면 강릉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네. 제2혁신도시 부분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각 강원도의 이해관계들이 겹쳐 있지만 중앙정부의 의지입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전체적으로 이걸 제가 보기에 국회의원 선거에 불과 2년 남았는데 지금 논의 바로 시작해도 내년 말에 가서 결정하는데 바로 이어서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이 혁신도시 문제는 선거가 없는 기간, 즉 예를 들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남은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은 그 3년 초에 전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결정을 해야지만 이해관계 없이 하는데 지금 사실은 근데 남아있는 공공기관이 큰 데가 몇 개 안 됩니다. 뭐 기업은행, 뭐 한국은행 뭐 등등 해서 몇 개 없고 메이저들 중에 그나마 있는 게 국민체육진흥공단 정도. 그 나머지는 다 연구기관들이에요. 예를 들어 그렇죠. 관광 뭐 산하, 연구원 뭐 이런 경우도 안 되고요. 코레일 정도, 코레일 관광공사, 코레일 관광 정도가 조금 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도 거점 도시로 부각되고 있으니까 코레일 쪽에 코레일 유통 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좋은 거고 그 외에는 사실은 직원 100명 안쪽이에요 다. 그래서 연구기관들 성격이 강하고 그래서 진짜로 혁신이 될 건지 안 될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음에도 타이틀은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근데 법을 바꿔야 돼요. 각도 1도 1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강릉이 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도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까지 다 건드려야 되는데 전국이 혼란에 들어가기 때문에 강릉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미.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진주인데 예를 들어서 진주하면은 그 옆에 그러면 뭐 창원 예를 들어서 경남만 돼도 여러 군데가 다 하겠다고 하고 쉽게 얘기하면 다 하겠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전국이 근데 뭐 경량의 소용돌이에 빠지는데 이게 뭐 간단치 않은 문제래. 아유 저한테 화를 내세요. 여포님, 성철킴님 화내는 것 같이 보이시나요? 아니요. 질문 중에 네. 아까 그 대법원 무죄 판결 난 거 있잖아요. 네네네. 최종 무죄 확정된 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고소고발하신 당사자 그리고 최근에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 고소된 네. 그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고발 예, 정확하게는 고발하게 고소가 예, 아니고 예, 법정 소송이 아니고 고발된 건에 대해서 네. 끝까지 하실 계획이신지 물어봐 달랍니다. 네, 뭐 이건 이제 저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고발한 당사자를 제가 먼저 했고요. 후보자 비방죄 정확하게는 허위사실 유포죄를 먼저 하고 그날 같은 날에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어서 이제 상대 측에서 정의당의 이제 분께서 했는데 그 요건이 재밌어요. 뭐 공직윤리법 이런 건데 시장에 제가 이제 현직 시장으로 있으니까 뭐 길 놓고 돼지 막사 옮기고 뭐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개발하고 이게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지금 나중에 뭐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니까 다 시민들이 나중에 알게 되겠죠. 네. 네. 뭐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겠다는 취지로 나중에 뭐 법률적으로 이제 예. 자 현재 시정을 맡고 이제 이번 달까지는 현재 시정을 맡고 계신 겁니다. 6월 다음 달까지는 네네네. 예. 강릉 시책 가운데 좀 다시 하게 되면 좀 바꾸고 싶은 아까 공약 얘기를 했었는데 공약 말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정 중에 좀
요번에 선거 전에 다니다 보니까 선거 운동을 네. 하다 보니까 요거 좀 요 부분은 제가 네, 미처 맞습니다. 잡지 못했다 이런 게 있습니까? 결국 돈의 문제인데요. 교통정책입니다. 교통정책인데 교통이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조금 네, 예. 마실버스 부분에 대한 부모님들은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거 환승을 해야 되니까 빙빙 돌아야 돼요 또. 그런데 차라리 그런 분들 택시 드리고 싶어요. 행복콜 하면 훨씬 쌉니다. 대중교통 체계를 유치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20억 정도 드는데 행복콜 하면 2억이면 칩니다. 택시비 지급하는 거죠. 그분들 그런데 그 어머님 한 분을 위해서 그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를 못 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새벽에 학교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은 어머님은 쉽게 얘기하면 나 환승하기 싫어. 근데 그 한 분을 위해서는 차라리 택시비 주는 게 싸거든요. 근데 대중교통 체계를 국가는 유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불시에 탈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 대중교통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체계는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막대한 예산이 들면서도 불만은 불만대로 또 높은 거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 환승하기 힘들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뭐 7월 1일 무료로 이제 65세 네. 이상 승차하시는 것도 그렇지만 교통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의견들을 요즘 강릉 꿀돼지님은 택시 설렌콜이고 뭐고 기사님들이 안 받아요. 이건 뭔가 운영 작동하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다는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뿌이님이 저희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많이 안 다녀서 걸어 다닙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후보님께서 선거운동 기간에 느끼시는 그 부분이 실제로 이제 그 불편 사항으로 느껴지시는가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ITS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그냥 무인차가 다니는 거죠. 예약 네. 걸면 무인차가 오는 거죠. 네. 지금은 기사의 휴식 시간, 노동 시간, 정해진 시간 이런 데 정해져 있는 거고 자율주행이 되면 그냥 전화해서 걸면 차가 혼자 와서 혼자 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노선만 정해지면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일부 있죠. 시범 도시로.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도시가 아니고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면 단위, 리 단위에서 시골 벽지가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고. 다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ITS 체계들을 좀 구축을 해서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 관광객에 대한 교통 편의 또 하나는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 복지 두 가지 측면들을 다 잡기 위해서 이걸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제가 무인차 걱정하시는 분도 있네요. 네, 강릉에서 무인차 운행하면 사고 장난 아닐 듯. 강릉 사람들 운전 거의 고라니급. 그거는 이제 그래서 실증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다 거쳐져서 자율주행을 이제 정식적으로 운행하게 되겠죠. 자율주행 지금 우리가 이제 3단계 정도 된데 전체 5단계 중에서 그건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테슬라 뭐 우리도 마찬가지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단계를 어디로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주도가 지금 중문단지까지 자율주행 하거든요. 제주공항에서. 네. 여하튼 뭐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신경을 쓰실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고요. 네. 예, 공약집 보니까 네. 관광 공약이 1대 공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5천만 관광객 시대, 그 다음에 5조 원 관광 경제. 네.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네네네. 일부. 네. 그래서 간략하게 다른 후보들하고 좀 제가 다른 것이 뭐 현직 시장이니까 가공의 수치나 또는 희망 고문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공직자로서 제 임기 내 예를 들어서 향후 걸었던 소위 기간제 공무원이거든요, 제가. 그렇죠. 네,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그 기간 향후 4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뭐 택도 없는 예를 들어서 뭐 가공의 얘기를 한다든가 뭐 갑자기 몇십 년 뒤에 뭐 할 이런 얘기들을 등구름 잡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제가 취임할 때 2018년에 강릉의 관광 인구가 통계가 좀 다릅니다. 관광공사가 얘기하는 수치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그때 통칭해서 1,800만 정도 관광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때 2021년에 한 300만 그리고 2,200만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21년 말에 이제 우리가 3,116만을 찍었어요. 관광공사 수치로. 코로나 와중인데도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이 추세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아르떼 뮤지엄 하나가 지금 원래 한 100만 잡았는데 금년 연말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00만 하나가 유치가 할 거거든요. 그런 시설들 한 두세 개만 더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제가 보기에 추가적으로 뭐 꼭 5천만이 안 되더라도 지금 제주가 광역시 단위로 해서 이제 4천만에서 5천만 사이가 돼요. 제주 전체가. 그럼 배, 항공 다 포함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주가 조금 줄어서 4,100만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단일 도시로는 우리가 최대 관광객을 하는 국내 압도적인 독보적인 관광 도시로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다. 속초의 한 2배 정도 우리가 될 거니까. 다만 이제 인프라 문제는 5조 원 부분은 지금 이제 이미 구현된 게 이제 한 2조 5천억 정도는 지금 예정이 다 돼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2조 5천억 부분들을 지금 이제 유치 중에 물 밑에서 유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건 한 1조 5천억 정도는 이제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예산 부분으로 좀 해야 되고 또 민자 유치 뭐 예를 들어서 그랜드 조선 호텔이나 신라 호텔은 이제 4천억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들 또 향후 몇 개 이제 아직 오픈하지 않은 유치 이런 거를 다 하면 적어도 이제 최소 4조 5천억은 메이드 같은데요. 5조 원이 되는 부분은 예산을 조금 늘려야 되는. 예를 들어 소방수련원 지금 500억 정도 규모인데 그 공간에 10,000평이 넘는 분야에 토지 전체는 3만 평이거든요. 그래도 좀 아까우니까 남은 걸 더 예산을 따서 예를 들어서 한 2천억 정도에서 1,000억에서 2천억 정도로만 늘리면 대한민국 전체 지금 소방 가족들만 있는 수련원이 아닌 소방 전체적인 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도 할 수 있겠다. 재난교육장으로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하면 국가 예산 한 1,000억 정도는 더 그건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관광 인프라 5조 원 약속하셨는데 일자리는 늘어나나요? 네, 일자리는 송지민 씨가 여쭤보네요. 일자리는 이제 한 4,000명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4,000 지금 이제 명요?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세인트 존슨 호텔 하나에 우리 강릉 지역 뭐 외지에서 온 분도 물론 있죠. 우리가 이제 호텔 전공한 학생들, 서비스 전공한 학생들 뭐 등등 해서 지금 취업을 세인트 존슨 하나로 한 100여 분 이상의 고용 창출 젊은 분들이 취업을 하셨거든요. 그다음 뭐 스카이베이 하나도 근데 스카이베이도 그 정도 이상이 되는 것 같고요. 스카이베이 한 300분 되신다 그러는데 신규가 세인트 존스가 늘어난 게 그래요. 그럼 마찬가지로 신라 호텔도 한 3,400명 정도 될 수 있고 나중에 금진 전체가 조성이 되면 그건 이제 강릉 지역 우선 MOU가 돼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 우선 채용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1조 5천억 단지는 28년까지지만 좀 땡기려고 26년 정도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한 2,000명은 되지 않을까 그 단지 하나에. 여하튼 간에 관광 인프라 그 정책과 관련해서는 네. 굉장한 일자리가 예상이 된다는 게 지금 후보님의 판단이시고. 네. 뭐 일단 종업원은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후보님 마지막 공약으로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공약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이 올라오는 보시는 분들이 여쭤보는 것 좀 네네. 여쭤보고 공약은 그만 물을까 하는데요. 네. 어린이 성장 관리 그리고 대상포진 접종
올해부터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후보자님 네. 공약집을 얼른 봤어요. 그럼 보니까 생애 주기별 맞춤 정책을 통한 강릉형 복지 완성에 어린이 기성장 종합관리 컨설팅 지원. 이미 시행하고 예, 있는 도시가 예, 있습니다. 예, 예. 광명시, 시흥시가 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건 뭐 그다음에 정부 정책 중에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요, 우리 강릉에서 도입하겠다라고 한 거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15만 원 정도 일반 개인 병원이 그렇고 보건소에서 하면 우리가 원래 한 8만 원 정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11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근데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맞으시는 거죠. 비용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한테 좀 하면 좋겠다. 큰 비용 부담이 시기는 뭐 만약에 가을에 합니다. 당선되시면 6월 달에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예. 임시회에다가 추경 예산에 올려서 예. 이번 그러니까 바로 가을부터 되면 뭐 7월부터 같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탈리님이 역시 그 교통 문제 얘기하시네요. 시내버스 타고 시청 가기 힘든 동네 중에 한 곳 강릉. 시장실 몇 층이에요? 시장실 8층입니다. 위아래층, 중간층에서 네. 결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위층, 꼭대기, 중간층. 요즘 이제는 8층입니다. 코로나가 풀려서 좀 제가 네. 그 이후로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출입이 쉬워졌나요? 뭐 출입이라는 게 코로나 예전에는 출입증 네. 있어야지 그 위로 시청하면- 올라가고 네네. 그랬죠. 지금 뭐 출입증은 항상 정부 청사는 다 보안 시설이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예. 2층에 책문화센터 코로나 때문에 해놓고 근데 우리나라 국내 최초 1호 예. 책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많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네, 야, 많이 이게 참 그렇네요. 애용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소규모 창업 청년 소규모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청이 인큐베이터가 되어 주실 수 있는 도움 달라는 얘기 같네요. 청년 창업. 뭐 그런 정책들은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옥천동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사업도 있고 지금 새로 하고 있는 플랫폼에도 지금 인큐베이팅 그게 돼 있고 과학단지 산업단지에도 인큐베이팅 관련한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고 공간도 있습니다. 네,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공약 네. 관련해서 이렇게 좀 마무리 지을까 하고요. 나머지 뭐 이렇게 몇 가지 질문만 더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와의 또 협의도 있고 그래서 아니 후보님, 네네. 제가 보니까 대학을 철학 다니시고 석사는 중문하시고 박사는 법학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하셨죠? 네. 석사는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저 시장 공무원 하면서 방송통신대 다닌 거고요. 방송통신대. 예. 네, 석박사는 법학을 했고요. 네. 네. 석사도 법학을 하셨어요. 네네 아, 했고 이제 법제실장 국회에 계실 때 하신 건가요? 그 전에 한 거고. 네, 네, 그래요. 90 뭐 저기 대학 직장 다니면서 석사 박사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강릉시장 하면서 방송통신대 중문과 다닌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학부 철학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하도 험한 세월 살아서 80년대 소위 말해서 386, 586 세대에서 공부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뭐 왜 철학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입법 꽃이 붙으시고 이러는데 사실 이 꽃이 붙기가 쉽지 않잖아요. 당시에는 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 힘든 길을 가셔가지고 또 고위공직자까지 하시다가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이 일이 더 힘들지 않나 생각이 그러게 되는데. 말입니다. 정년 한 7년 남겨놓고 제가 명예퇴직했는데요. 네. 제가 중국에서 한 10년 가까이 중국 생활을 했고 뭐 정확하게는 6년 공무원 생활을 하고 가족들은 12년 정도 살았고 외교관 생활도 하고 뭐 이래서 저는 중국이 이렇게 소위 대륙 굴기가 되는 과정을 봤죠.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시작해서 샹하이, 박람회, 광저우 아시안 게임, 심천 유니버시아드 이런 10년의 과정을 지켜봤는데 굉장히 변화가 컸죠. 그래서 저도 뭐 서울에서 공직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강원도 사람이 제일 안 찾아오거든요. 돈 따라오는 사람 본 적 없고 예산 따라오는 사람 본 적도 없었고 준다 그래도 예산 따로 많이 가시던데. 준다고 해도 별로 관심도 없고 귀찮고 그게 안타까워. 대신 호남 분들은 뭐 동일하게 비교해 보면 한 50배
그렇게 많이 로비력이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어서 전 되게 재미있을 줄 알았어요. 하루님이요 중국말로 자기 소개해 주세요 썼어요. 제가 가게? 참고로 중국어 관광 통역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네. 네, 한마디만 관광 통역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이름만 얘기할까요? 예. 제 이름이 김한근인데요. 중국말로는 찐한건 이렇게 합니다. 건 황찐더 찐, 예. 한주더 한, 건번더 건. 아, 예. 맞나요? 우리 저기 앞에 계신 PD님. 예. 아, 그래요? 네. 예. 자, 우리 MBC 강원영동 기자들이 그 선거 초반에 등록하기 전에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밀접 기자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그때 네. 꼰대 테스트라는 걸 했는데 네, 네. 후보님이 꼰대가 상대적으로 꼰대가 아닌 걸로. 아, 네, 맞습니다. 원래 이렇게 좀 생각이 좀 개방적이다고 해야 되나? 이건 뭐 주관적일 수 있는데요. 예, 상대적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어떻나요? 평소 생활하시는 모습이 그런 소리 별로 안 드시나요? 꼰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국회에서 소위 말해서 인기 투표하면 항상 5위 안에 들었으니까 아, 반대로 국회 직원들한테는 그래요? 근데 상위 5위 안에 하위가 아니고 근데 강릉시청에 와갖고는 뭐 워스트 아닐까요? 월스트 영어 워스트? 발음이 잘 안 되네. 워스트. 월스트 혀를 좀 꼬아갖고 그 정도로요. 네, 좀 잔혹무비한 시장으로 처음에 좀 됐는데 요즘은 우리 시청 직원들이 저기 부모님들한테 저 찍으라고 전화한다 그러더라고요. 123 파크님이 강릉시장 한번 더 하고 도지사고 네. 가자 일이 있으셨는데 아유, 뭐 참. 응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아 저기 뭐 한두 가지만 더 네, 드리겠습니다. 사모님이나 자녀분들이 지금 네네. 원래 고위공직자 하면 좀 안정적이고 네. 그것도 삶도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요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왜 좀 싫은 소리는 안 들으시나요? 네, 어떤가요? 뭐 그 집사람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이게 선출직 선거에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마음고생이 위에 이제 뭐 자유롭게 얘기 못하고 또 아래에도 눈치 봐야 되고 특히 배우자는 또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뭐 후보는 이제 본인 일이니까 숙명같이 운명같이 들고 나가야 되는 거지만 가족들이 사실 많은 선거에 나온 사람들 가족들이 말 못할 고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거에 한번 패배하고 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네, 굉장히 힘들고 실제로 그런 뭐 가족 중에 저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같이 가족 중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식 선거한다 그러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야, 지금 그 얘기 하시다 보니까 네네. 저기 이 얘기를 안 하면 또 후보님 불러놓고 네네네. 왜 알맹이 뺐냐고 얘기하실까봐 네네. 뭐 껄끄러우시더라도 네네네. 부동산 의혹 뭐 직접 먼저 고발하셨으니까 예 간략하게 그에 대한 입장 한번 좀 얘기하시죠. 길어요. 아니 이제 좀 짧게요. 지난 4년 전에도 사실은 네. 똑같은 얘기 나왔고 그 최국철 후보님 그 당시에 뭐 제가 사진 보여주면서 거기 강아지 4마리 살고 있고 또 뭐 본질 그 이후에 얘기를 또 하고 사실 안에 들어가 보면 기자들이 왜 이것만 하시면 돼 생각 쉽게 메이저 언론들이 달라붙어서 달라붙는다는 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밀착 취재 한 일주일 들어와서 처음에 나오고 난 다음에 정말 언론인 분들이 샅샅이 했죠. 재미없네? 이게 결론입니다.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언론은 공기는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우리 MBC에서도 아주 처음에 굉장히 크게 상세하게 보도했다가 그 이후에 한 일주일 솔직히 우리 영동 MBC 우리 기자님 계시죠? 취재를 제일 세게 하셨어요.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네. 언론은 하지 말라 해도 이슈가 되면 스스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스스로 들어갑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무슨 목적인지는 또는 그 뒤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지만 적어도 공기라고 얘기하는 정도를 걸는 언론들은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니네, 재미없네, 좀 뭐 예를 들어서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다 하신 부분이죠. 네, 그것만 끝까지만 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 말로 그 네, 부분은 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님, 작년 4년 전에 로고송 뭐고 지금 로고송 뭡니까? 그때 저는 지금은 그때는 아기상어 했다가 아기상어. 혼났죠. 네. 네. 동료를 정치적인 목적에 써먹는다고 그냥 해갖고 네. 생각해보니 또 그런 측면이 있겠더라고요. 네. 그러고 그때 제가 이제 뭐 우리 한승기 제 친구인데 한승기 가자 동해바다에 이제 제가 직접 이제 더빙해서 노래도 불렀고 했는데 이번에는 질풍노도 하고 뭐 뿐이야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질풍노도가 그 생각보다도 그 중독성이 좀 있더라고요. 네. 질풍노도 정의당이 질풍노도 그 원래 아니에요? 주민대 전면 개사를 하고 네. 저는 이름만 싹 바꾸고 그러셔서 질풍노도를 그걸, 최대한 살리고. 그거로 메인으로 그걸 쓰시고. 그 젊은 친구 우리 운동원 분들이 네. 거기에 이제 춤을 춰야 되는데 젊은 친구분들 자다가 뽕짝을 할 수는 없으니까 자다가 흥얼거릴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봤을 근데 때 제가 말씀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다른 후보님들은 운동원 분들하고 같이 유세를 하는데 저는 딱 첫날 하루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리 움직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자다가 일어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좀 그러니까 뭐 한마디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목이 쉬어가. 제가 원래 노래 잘 부릅니다. 예. 제가 옛날 대학 다닐 때 만약에 서클 노래 서클도 하고 그랬습니다. 당선되시고 나오시면 한마디 부르시는 걸로. 네, 예. 네. 저 마지막으로 네. 이제 투표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예. 내일은 무슨 일을 하실 거고, 예, 네. 내일 모레 투표를 앞둔 유권자분들을 향해서 한마디 메시지를 던지신다면,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만나야 되니까요. 가장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곳에 그것이 어디든지 시민들께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밤 늦은 시간 마지막까지 거리에서 시민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후보님 뭐 긴 시간 동안 시간이 되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모든 후보님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사전에도 드렸고 이제 현장에 오시면 더 여유가 되시는지 여쭤보는데 긴 질문도 그렇고 예, 뭐 좀 개인적인 얘기도 제가 여쭤봤는데 후보님하고 더 친숙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평소에 뭐 취재 갔을 때도 뭐 몇 년 전에 출입을 할 때에도 그런 질문을 못 드렸는데 여하튼 간에 좀 더 한 발짝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후보님 이제 오늘 남은 시간과 내일 선거운동 막바지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좀 끝까지 완주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또 결과는 저희들 뭐 예단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 당일날 저희들이 한번 좀 연락을 해서 후보님 이제 완주하신 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지선인 8살 마카놀자 20번째 시간 그 강릉시장 후보 무소속으로 나오신 김한근 후보 모시고 다양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가자 화이팅! 여포님이 예, 후보님 응원하시는 글 남겨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예, 유세장에서 율동도 한번 같이 보여주십시오. 이랬습니다. 네, 후보님 이런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예, 한번 만나시면 즐겁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김한근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